연방 대법원 주변에 지난 밤새 어젯밤 사이에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펜스가 쳐졌습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인데요. 이 간밤에 이게 다 설치가 된 겁니다. 지난밤 사이에 시위대들이 이 대법원 주변에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뭐 그 전날 밤도 그렇고 어젯밤도 그렇고 시위들을 자꾸 벌였고요. 특별히 이제 이 시위대 중에 일부 시위대들은 아예 대법관 집으로 찾아가겠다, 집 앞에서 시위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안전 그리고 이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법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결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이 썼던 그 의견서가 유출이 되면서 이 같은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로이터에 따르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라레스 토만스 대법관은 목요일과 금요일 열리는 제11 순회법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의견서, 유출된 의견서를 썼던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도 제5순회법원에서 원래는 항소를 검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5 항소법원에, 순회 항소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돌연 모든 일정을 백지화했습니다. 이게 외부에 나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노출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괜히 신변을 노출했다가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답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 소송, 이것이 이제 지금 화근이 된 것인데, 이 답스 대 잭슨 여성보건기구에는 미시시피 주에서 원래 시작이 됐던 소송입니다. 미시시피 주에서 이 낙태권에 대한 소송이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오게 됐고, 지난 50년 전에, 그러니까 1973년에 만들어졌던 로우 vs 웨이드라는 로우 대 웨이드 판례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집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우 대 웨이드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처음으로 낙태를 인정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판례가 낙태를 인정한다라는 판례였습니다. 다만 24주까지만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각 주에서 좀 조절할 수 있고 재량권을 주겠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각 주마다 24주라는 기준을 가지고 20주에서 24주 사이로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각 주마다 법안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출된 의견서에 따르면은 이 연방법, 특히 헌법에는 낙태를 국민들이 가지는 권한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헌법에 없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이 내용은 연방 법원에서 법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뽑은 선출직 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결정할 일이다. 결국은 주의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공화당 양쪽 다 지금 이제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이것을 유출했느냐? 결국은 대법관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론몰이 하려고 일부러 유출한 거 아니냐? 좌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낙태 옹호론자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낙태를 권리로 인정 안 해주겠다고 하는 판결이라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그걸 흘려가지고 국민들이 야,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 들고 일어나라라고 이제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유출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아니나 다를까 이 낙태 우리는 인정한다,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아예 법으로 만들겠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 전부 다 이 의견은, 엘리토 대법관이 쓴 의견서는 혐오다, 혐오다라고 규탄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아예 연방법으로 낙태법을 만들겠다. 낙태를 인정해주는 연방법을 만들겠다. 연방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각 주에서 아무리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인 연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방법에 호소하면 주에서 금지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하고 나서 벌을 안 받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연방법으로 만들겠다.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번 주에 이거 통과시키겠다라는 말까지 했었고요.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내일 하루 더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는 다음 주에 상원에서 이 문제 다루겠다라고 아예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지금 연방 낙태법을 만들겠다라는, 상원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상원이나 하원이나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상당히 곤란한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중간 선거를 대비하면서 민주당 세력들, 특히 이제 친낙태라는 하나의 중심 아이디어를 놓고 민주당원들을 결속시키는, 외부로 이탈하는 민주당원을 최소화하고 결속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논쟁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은 공화당 내에서는 이것을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낙태법 통과는 상원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50대 50인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법안으로 통과되려면 60표는 나와야 되니까 상원에서 그것을 막아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화당 주지사가 이끌고 있는 주들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우리 낙태 완전히 금지하겠다라는 법들이 이제 하나둘씩 막 계속 또 쏟아져 나오고,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에서는 낙태를 허용하겠다라는 또 주법이 또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분석가들은 법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의견서 초안 유출이 법원이 로를 뒤집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 캠페인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낙태론자였었던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긴즈버그 대법관은 여성 대법관으로서 상당히 존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즈버그 대법관도 로가 좀 불편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다 합니다. 이미 예전에 이분도 굉장히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성 인권 이것을 굉장히 앞장서서 주장했던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낙태권은 여성의 권리 중에 하나로 이야기했던 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 vs 웨이드 판결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좀 위험하다. 지금 세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헌법은 낙태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다른 대법관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헌법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한번 손을 댔다가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여서, 이 낙태라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사회적인 동요가 일어날까 봐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비껴왔던 것인데, 이번엔 지금 제대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법원을 바꿔야 된다, 코트 패킹하자, 민주당 성향, 좌파 성향의 대법관들을 6명 더 집어넣어가지고 대법원을 15명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그것도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쨌든 대책 없는 반발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전국적인 분열을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그 염려를 저희한테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젯밤 설치된 울타리는 당국이 대법관들과 법원 구성원들의 안전을 우려한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인데, 일부 민주당들은 최근 클라리스 토머스 대법관의 아내가 1월 6일 사태에서 굉장히 친트럼프적인 성향의 발언들을 했던 것을 문제 삼으면서 클라리스 토머스 대법관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또 꺼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복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요. 저희가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매번 느끼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 공화당 사람들, 특히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절대 낮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수위를 높여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어려운 파동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 지혜롭게 잘 견뎌내 주기를 바라고요. 대법원이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흔들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릴 게 아니라 중심을 잡고 진짜 헌법적인 법리 해석을 제대로 해서 분명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